얼굴 다 났다는 말 들을 때마다 죽고 싶었어요. 거울 볼 때마다 날 버린 사람 얼굴이 보이는데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요? 근데 왜 지금 와서 그렇게 우는 거예요? 정순아, 넌 소원이 뭐냐? 남한테 신세 안 지고 내 몸 하나 건사하다 가는 거지. 거짓말. 내 눈빛이 말해주고 있어. 새벽 4시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 가로등 불빛 아래 쪼그려 앉은 여인의 손끝에서 물방울이 떨어집니다. 콩나물을 씻고 뿌리를 따고 물기를 털어냅니다. 반복적인 동작. 30년 넘게 해온 일이지만 손은 여전히 성실하게 움직입니다. 임정순. 그녀의 손등에는 세월이 새긴 흔적이 가득합니다. 갈라진 피부, 굳은 살이 박인 손가락, 불룩 튀어나온 핏줄. 사람들은 그녀를 억척스럽다고 말합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밤늦게까지 가게를 지키는 모습을 보며 감탄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그녀가 매일 새벽 단 몇 분이라도 일손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본다는 것을. 오늘도 정수는 콩나물 한 움큼을 손에 쥔 채 고개를 듭니다. 칠흑 같은 새벽 하늘에 별 몇 개가 희미하게 빛납니다.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소리 없이 중얼거립니다. 잘 살고 있니? 그 말은 허공으로 흩어지고 정수는 다시 고개를 숙여 일을 계속합니다. 옆가게에서 박복자가 나옵니다. 40년 지기 친구. 그녀도 정순만큼이나 일찍 일어나 호떡 반죽을 치댑니다. 복자는 정순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저립니다. 저 억센 어깨 너머로 보이는 것은 외로움입니다. 정순아. 복자가 다가와 옆에 쪼그려 앉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군고구마 2개. 하나 먹어. 아침도 안 먹었지? 정수는 고구마를 받아들지만 먹지 않습니다. 그저 두 손으로 감싸며 온기를 느낍니다. 복자가 정순의 손목을 바라봅니다. 낡아 빠진 은팔찌. 광택은 사라지고 곳곳이 긁혀 있지만 정수는 목욕할 때도 벗지 않습니다. 복자는 그 팔찌의 의미를 압니다. 하지만 꺼내기 힘든 이야기라는 것도 압니다. 정순아, 넌 소원이 뭐냐? 복자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정수는 고구마를 한 입 베어 물며 피식 웃습니다. 소원은 무슨? 그저 남한테 신세 안 지고 내 몸 하나 건사하다 가는 거지. 그 말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수없이 반복해온 대답. 하지만 복자는 압니다. 거짓말. 내 눈빛이 말해주고 있어. 정순의 눈가가 살짝 떨립니다. 복자는 더 이상 파고들지 않습니다. 대신 정순의 어깨를 툭 칩니다. 우리 아들 결혼식 이번 주 토요일이야. 꼭 와야 돼. 정순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갈게. 복자는 만족스럽게 웃으며 자기 가게로 돌아갑니다. 정수는 다시 혼자 남습니다. 콩나물 더미 앞에서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새벽의 정막 속에서 하늘이 서서히 밝아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면 시장이 깨어납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 문을 열고 새벽 배송 트럭들이 골목을 메웁니다. 정순도 준비를 마치고 정순네 반찬 가게 셔터를 올립니다. 녹슨 소리와 함께 오늘도 하루가 시작됩니다. 좁은 가게 안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냉장 진열대에는 각종 반찬들이 투명 용기에 담겨 있습니다. 시금치나물, 콩조림, 멸치볶음, 무생채 모두 정순의 손맛입니다. 가격표는 다른 가게보다 조금 쌉니다. 정수는 큰 돈을 벌려는 욕심이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낼 만큼만 벌면 됩니다. 첫 손님이 들어옵니다. 단골 할머니. 정순이 오늘도 시금치 싱싱하네. 새벽에 간 묻혔어요. 가져가세요. 정수는 덤으로 조금 더 담아줍니다. 할머니는 감사하며 돈을 건넵니다. 이런 작은 거래가 반복되며 오전이 흘러갑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정수는 가게 뒤편 작은 공간에서 혼자 라면을 끓입니다. 김치 몇 조각을 얹어 후루룩 먹습니다. TV는 없습니다. 라디오만 켜놓고 뉴스를 듣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 정순과는 먼 세상의 이야기들. 오후가 되자 복자가 다시 찾아옵니다. 정순아, 결혼식 때 뭐 입고 갈 거야? 정수는 멈칫합니다. 옷장에 있는 건 작업복뿐입니다. 몇 년 전 명절 때 입었던 검정 바지와 흰 블라우스가 전부입니다. 뭐? 있는 거 입고 가지. 복자는 고개를 젓습니다. 안 돼. 우리 아들 결혼식인데 제대로 된 옷 입고 와야지. 내일 시장 옷가게 가자. 내가 골라줄게. 정수는 사양하려다 복자의 단호한 표정에 결국 고개를 끄덕입니다. 다음 날 오후 두 사람은 시장 입구 옷가게로 갑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이합니다. 어머, 복자씨, 무슨 일이야? 우리 정순이 결혼식 갈 옷 좀 봐줘. 주인은 정순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옷걸이를 뒤집니다. 이거 어때? 검정 정장. 요즘 이런 거 많이 입어. 반짝이는 단추가 달린 정장. 정순의 눈에는 너무 화려해 보입니다. 나한테는 안 어울려. 무슨 소리야? 입어나 봐. 복자가 등을 떠밉니다. 탈의실에서 정수는 서툴게 정장을 입습니다. 거울 속 자신이 낯설습니다. 평생 앞치마나 작업복만 입던 여자가 정장을 입고 있습니다. 나와서 복자에게 보여주자 복자의 눈이 커집니다. 와, 정순아, 너 진짜 달라 보인다. 주인 아주머니도 칭찬합니다. 정말 잘 어울리세요. 이거 가져가세요. 가격표를 보니 30만 원. 정수는 깜짝 놀랍니다. 보름치 매출입니다. 너무 비싸. 하지만 복자가 가로막습니다. 사. 이런 날 아니면 언제 좋은 옷 입어보겠어. 정수는 결국 지갑을 엽니다. 묵직한 돈뭉치. 모두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지폐들입니다. 한 장 한 장 세어 건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조심스럽게 돈을 받고 정장을 예쁘게 포장해 줍니다. 집으로 돌아와 정수는 옷을 옷걸이에 겁니다. 좁은 원룸 한 구석. 정장이 너무 화려해서 방 안이 밝아 보입니다. 정수는 거울 앞에 섭니다. 화장품이 없습니다. 평생 화장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음 날 복자가 화장품 파우치를 들고 옵니다. 이것 써. 결혼식 때 좀 바르고 가. 파우치 안에는 파운데이션, 립스틱, 아이라이너가 들어 있습니다. 정수는 황당해합니다. 나 이거 어떻게 써? 유튜브 보면 나와. 요즘은 다 유튜브야. 결혼식 전날 밤 정수는 스마트폰을 꺼내 유튜브를 검색합니다. 서투른 손가락으로 화장하는 법을 칩니다. 수많은 영상이 나옵니다. 하나를 클릭하고 따라 해봅니다.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립스틱을 칠하고 아이라이너를 그립니다. 서툴지만 나름 화장다운 모습이 됩니다. 거울 속 자신을 봅니다. 낯선 여자가 있습니다. 화장을 하고 좋은 옷을 입을 준비가 된 여자.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슬픕니다. 정수는 손목의 은팔찌를 만집니다. 유일하게 남은 연결고리. 30년 전 그날의 기억. 미안해. 정수는 팔찌에게 속삭입니다. 그리고 불을 끕니다. 내일은 복자 아들의 결혼식. 행복한 날. 축복의 날. 정수는 그저 조용히 축하해주고 돌아올 계획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평범한 하루가 되기를 바라며 잠자리에 듭니다. 하지만 운명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입니다. 정수는 새벽 3시에 잠에서 깹니다. 평소 습관대로. 하지만 오늘은 가게에 가지 않습니다. 대신 샤워를 하고 머리를 감습니다.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는데
손이 익숙하지 않아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6시가 되자 정수는 화장을 시작합니다. 어젯밤 연습한 대로 파운데이션을 두드려 바르고 립스틱을 조심스럽게 칠합니다. 아이라이너는 손이 떨려 몇 번을 실패합니다. 에이, 짜증이 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완성된 얼굴. 거울 속에는 평소와 다른 정순이 있습니다. 정장을 꺼내 입습니다. 단추를 잠그고 옷매무새를 다듬고 구두를 신습니다. 평소 신던 운동화가 아닌 몇 년 전 산 구두. 조금 작지만 참을 만합니다. 거울 앞에 선 정수는 자신이 누군지 모를 정도입니다. 가방을 챙깁니다. 작은 크로스백 하나. 안에는 지갑, 휴대폰, 손수건, 그리고 복자를 위해 준비한 축의금 봉투. 10만 원. 정순에게는 적지 않은 돈이지만 기꺼이 준비했습니다. 시장을 나서자 복자가 손을 흔듭니다. 정순아, 여기. 복자도 한복을 곱게 차려입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버스 정류장으로 향합니다. 얼마나 걸려? 1시간 반쯤? 강남이라 좀 멀어. 버스를 타고 지하철로 갈아타고 다시 버스를 탑니다.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강남. 가본 적 없는 곳. 정순이 사는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곳.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고 깨끗한 도로에 비싼 차들이 달립니다. 웨딩홀에 도착합니다. 호텔 안에 있는 대형 웨딩홀. 입구부터 화려합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대리석 바닥이 윤이 납니다. 정수는 주눅이 듭니다. 자신의 구두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복자가 정순의 팔을 잡아줍니다. 긴장하지 마. 우리도 손님이야. 방명록에 이름을 적고 축의금을 전달합니다. 안내를 받아 홀 안으로 들어갑니다. 넓은 홀에는 이미 많은 하객들이 앉아 있습니다. 정수는 가장 뒤편 구석 자리를 찾아 앉습니다. 주변을 둘러봅니다. 모두 잘 차려입었습니다. 여자들은 화려한 드레스나 한복을 입었고 남자들은 멋진 정장 차림입니다. 정수는 자신의 옷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복자가 속삭입니다. 너도 충분히 예뻐. 자신감 가져. 예식이 시작되기 30분 전입니다. 정수는 화장실이 급해집니다. 긴장한 탓일까요? 복자에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화장실 다녀올게. 응, 다녀와. 복도를 따라 화장실을 찾아갑니다. 길이 복잡합니다. 몇 번을 헤매다 겨우 찾습니다. 볼일을 보고 나와 손을 씻습니다. 거울을 보니 화장이 조금 번졌습니다. 휴지로 조심스럽게 닦아냅니다. 화장실을 나서는데 시계를 봅니다. 예식 시작 10분 전. 서둘러야 합니다. 정수는 빠른 걸음으로 복도를 걷습니다. 모퉁이를 도는 순간 반대편에서 누군가 급하게 뛰어옵니다. 쾅!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충격에 정수는 비틀거립니다.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합니다. 다급한 여자 목소리. 정수는 균형을 잡으려 하지만 손목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찰칵! 은팔찌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대리석 바닥 위를 구르는 소리. 딸그랑 딸그랑. 정수는 그 소리에 얼어붙습니다. 30년을 단 한 번도 벗어본 적 없는 팔찌. 손목에서 떨어진 팔찌. 죄송합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목소리의 주인을 보기 위해 정수는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허리를 숙여 팔찌를 줍습니다. 그 순간 신부가 고개를 들어 정순을 봅니다. 시간이 멈춥니다. 정순의 눈이 커집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뜁니다. 숨이 막힙니다. 신부의 얼굴, 가는 눈썹, 오똑한 콧날, 작고 붉은 입술.
30년 전 정순 자신의 얼굴과 똑같습니다. 아니,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정순이 젊었을 때 찍은 사진 속 얼굴과 판박이입니다. 신부는 팔찌를 들어 정순에게 건넵니다. 이거 떨어뜨리셨어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환한 미소, 걱정스러운 눈빛, 따뜻한 목소리, 모든 것이 정순의 가슴을 파고듭니다. 정순은 팔찌를 받지만 손이 떨립니다. 팔찌가 바닥에 다시 떨어질 뻔합니다. 신부가 정순의 손을 잡아 팔찌를 확실히 쥐어줍니다. 조심하세요. 소중한 것 같은데. 신부가 정순의 손목을 보자 미세한 흉터가 있습니다. 팔찌를 차던 자리의 흔적.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자신도 모르게. 신부는 당황합니다. 어르신, 어디 아프세요? 제가 의료진 불러드릴까요? 정수는 황급히 고개를 젓습니다. 아, 아니야. 괜찮아. 떨리는 목소리. 간신히 뱉어낸 말. 정말 괜찮으세요? 제가 세게 부딪힌 것 같은데. 신부는 진심으로 걱정합니다. 정수는 뒷걸음질 칩니다. 괜찮아. 축하한다. 행복해라. 그 말을 남기고 정수는 돌아섭니다. 비틀거리며 걷습니다. 신부는 정순의 뒷모습을 보며 묘한 느낌을 받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 하지만 웨딩 플래너가 다급히 부릅니다. 신부님, 입장 준비하셔야 해요. 신부는 고개를 돌려 플래너를 따라갑니다. 정수는 화장실로 다시 들어갑니다. 세면대를 붙잡고 숨을 몰아쉽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창백합니다. 화장이 눈물에 번져 있습니다. 손이 떨려 수도꼭지를 제대로 틀지 못합니다. 저 아이가 내 딸이야. 정수는 거울 속 자신에게 속삭입니다. 틀림없어. 저 얼굴, 저 눈. 30년 동안 가슴에 품고 살았던 얼굴. 매일 밤 꿈에서 보았던 얼굴. 그 얼굴이 방금 눈앞에 있었습니다. 정수는 화장을 고치려 하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결국 포기하고 화장실을 나옵니다. 홀로 돌아가야 하는데 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벽에 기대어 천천히 걷습니다. 홀 입구에서 복자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기다립니다. 정순아, 어디 갔었어? 예식 곧 시작한다. 복자는 정순의 얼굴을 보고 놀랍니다. 야, 너 왜 그래? 얼굴이 왜 그래? 정순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저 고개를 저을 뿐입니다. 복자가 정순의 팔을 잡고 자리로 데려갑니다. 정순은 멍하니 앉습니다. 홀 안이 어두워지고 음악이 흐릅니다. 신부 입장 행진곡. 모두가 일어섭니다. 정순도 따라 일어나지만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문이 열리고 신부가 입장합니다. 우아한 걸음, 환한 미소, 옆에는 기품 있는 중년 여성이 함께 걷습니다. 신부의 어머니일 것입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자신이 서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여자가 서 있습니다. 신부가 단상으로 올라갑니다. 신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보며 웃습니다. 행복한 순간, 축복받는 순간, 정수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복자가 손수건을 건네지만 정수는 받지 않습니다. 그저 손등으로 눈물을 닦을 뿐입니다. 사회자가 신부의 이름을 부릅니다. 한지훈 씨. 정수는 그 이름을 마음에 새깁니다. 한지훈, 내 딸의 이름. 30년 만에 알게 된 이름. 정순의 가슴이 터질 듯합니다. 예식이 진행됩니다. 신랑 신부의 서약, 반지 교환, 축가, 양가 부모님 인사. 모든 순서가 진행되는 동안 정수는 지훈만 바라봅니다. 다른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딸의 얼굴, 딸의 미소, 딸의 행복한 표정만 보입니다. 부모님 소개 순서가 됩니다.
신랑 부모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신부 부모. 우아한 한복을 입은 여성이 단상으로 올라갑니다. 아까 지훈과 함께 입장했던 여성. 사회자가 소개합니다. 신부의 어머니 최혜숙 여사님이십니다. 정수는 혜숙을 똑바로 봅니다. 단정한 자세, 기품 있는 미소, 우아한 몸가짐. 지훈을 30년 동안 키운 여자. 정순이 해주지 못한 모든 것을 해준 여자. 정순의 가슴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옵니다. 감사함, 질투, 미안함, 그리움. 혜숙이 마이크를 잡고 말합니다. 저희 지훈이를 이렇게 예쁘게 키워서, 아니, 지훈이가 스스로 잘 자라줘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위를 맞이하게 되어 기쁩니다. 혜숙의 목소리는 떨립니다. 감동 때문인지, 긴장 때문인지. 정수는 그 떨림을 이해합니다. 딸을 보내는 어머니의 마음. 예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됩니다. 하객들이 식사를 하러 이동합니다. 복자가 정순을 이끕니다. 가서 밥 먹자. 배고프지? 정수는 고개를 젓습니다. 난 식욕이 없어. 먼저 가 있어. 나 좀 이따가 갈게. 복자는 걱정스럽지만 먼저 갑니다. 정수는 홀 구석에 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빠져나간 텅 빈 홀. 단상에는 아직 꽃 장식이 그대로 있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단상으로 다가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구두 소리만 홀에 울립니다. 단상 앞에 서서 정수는 꽃을 만집니다. 장미, 백합, 안개꽃, 아름다운 꽃들, 딸의 결혼식을 축하하는 꽃들. 정수는 꽃잎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축하해. 우리 지훈아. 엄마는 여기 있어. 속삭이는 목소리. 누구도 듣지 못하는 말. 정수는 손목에 은팔찌를 꽉 쥡니다. 이제 이 팔찌만이 딸과의 유일한 연결고리입니다. 어르신, 여기 계셨군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정수는 깜짝 놀라 돌아봅니다. 지훈이 서 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정순의 심장이 다시 미친 듯이 뜁니다. 아니, 나는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옵니다. 아까 복도에서 부딪혔던 분이시죠?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을 텐데. 정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괜찮아. 지훈은 정순의 손을 봅니다. 팔찌 다시 차셨네요. 다행이다. 소중해 보이던데. 정수는 팔찌를 감춥니다. 응, 소중해. 지훈은 정순을 유심히 봅니다. 어르신, 혹시 복자 아주머니 아시는 분이세요? 아까 복자 아주머니 옆에 계신 거 봤어요. 정수는 놀랍니다. 지훈이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니. 응, 복자랑 친구야. 정수는 간신히 대답합니다. 지훈은 환하게 웃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와주셔서 감사해요. 복자 아주머니가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정수는 지훈의 얼굴을 가만히 봅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확실합니다. 이 아이가 자신의 딸입니다. 예쁘다. 정수는 무의식적으로 말합니다. 지훈은 수줍게 웃습니다. 고마워요. 오늘 정말 떨려요. 정수는 손을 뻗어 지훈의 손을 잡고 싶습니다. 안아주고 싶습니다. 3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모든 것을 지금 당장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이 아이는 이미 어머니가 있습니다. 행복하게 자랐습니다. 지금 와서 정순이 나타나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입니다. 정수는 손을 움켜쥡니다. 행복해라. 꼭 그 말을 남기고 정수는 돌아섭니다. 어르신, 지훈이 뒤에서 부릅니다. 정수는 멈춥니다. 피로 연장해서 식사하고 가세요. 많이 준비했어요. 정수는 뒤돌아보지 않고 고개만 끄덕입니다. 그래, 고마워.
홀을 빠져나와 복도를 걷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화장이 완전히 망가졌지만 상관없습니다. 화장실로 가서 세면대에 기댑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처참합니다. 번진 화장, 붉은 눈, 떨리는 입술. 왜 나타났어? 왜 하필 오늘? 정수는 자신을 탓합니다. 복자의 결혼식에 오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럼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모르고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알아버렸습니다. 딸의 얼굴을, 딸의 목소리를, 딸의 행복을. 세수를 하고 화장을 지웁니다. 원래의 정순으로 돌아옵니다. 화장 없는 얼굴, 평범한 얼굴, 세월에 지친 얼굴. 정수는 휴지로 얼굴을 닦고 화장실을 나옵니다. 피로 연장으로 가지 않고 바로 웨딩홀을 빠져나옵니다. 복자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먼저 가. 미안해. 복자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받지 않습니다. 계속 전화가 옵니다. 결국 받습니다. 정순아, 어디가? 왜 혼자 가려고 해? 복자의 목소리가 걱정으로 가득합니다. 미안해. 나 몸이 안 좋아서. 먼저 갈게. 뭐, 어디 아파?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좀 쉬면 돼. 너는 즐기고 와. 전화를 끊고 정수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합니다. 다리가 무겁습니다. 마음은 더 무겁습니다.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다시 버스를 탑니다. 시장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 풍경이 점점 익숙해집니다. 시장 골목에 도착하니 해가 지고 있습니다. 가게들이 하나둘 문을 닫습니다. 정수는 자신의 가게 앞에 섭니다. 닫혀있는 셔터. 오늘 하루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매출이 없는 하루.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것을 잃은 기분입니다. 집으로 들어가 정장을 벗습니다. 옷걸이에 걸고 바라봅니다. 오늘 하루를 위해 산 옷. 다시는 입지 못할 옷. 정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눈물이 흐르지만 닦지 않습니다. 그냥 흐르는 대로 둡니다. 손목에 은팔찌를 만집니다. 30년 동안 품고 살았던 비밀. 이제 얼굴을 알아버린 비밀. 정수는 팔찌에게 속삭입니다. 미안해. 엄마가 널 찾았는데 갈 수가 없어. 너는 이미 행복하잖아. 그날 밤 정수는 잠들지 못합니다. 지훈의 얼굴이 계속 떠오릅니다. 환한 미소, 따뜻한 목소리, 행복한 표정. 그 모든 것이 정순을 괴롭힙니다. 만났지만 만날 수 없는 딸. 사랑하지만 사랑을 표현할 수 없는 딸. 새벽이 되어서야 정수는 잠듭니다. 꿈속에서 지훈을 만납니다. 아기였던 지훈을. 정수는 꿈속에서 아기를 안고 옵니다. 미안해. 미안해. 하지만 아기는 울지 않습니다. 그저 정순을 바라보며 웃을 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몸에 열이 납니다. 어젯밤 충격 때문인지 감기에 걸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게를 열어야 합니다. 비틀거리며 일어나 옷을 입습니다. 시장으로 나가는데 복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순아, 어제 왜 그랬어? 걱정했잖아. 복자는 정순의 얼굴을 보고 놀랍니다. 야, 너 얼굴이 왜 그래? 많이 아파 보이는데? 정수는 손을 저으며 괜찮다고 합니다. 진짜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복자는 믿지 않습니다.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일하다 보면 나아질 거야. 정수는 복자를 뿌리치고 가게로 갑니다. 셔터를 올리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 반찬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손이 떨립니다. 칼질을 하다가 손가락을 베일 뻔합니다. 에잇! 정수는 칼을 내려놓습니다. 손님이 들어옵니다. 단골 할머니. 정순이, 오늘 멸치볶음 있어?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멸치볶음을 포장합니다. 하지만 양을 잘못 담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적게. 할머니가 이상하게 봅니다. 정순이, 너 오늘 왜 그래? 몸이 안 좋아? 아니에요. 죄송해요. 정수는 다시 담습니다. 손이 계속 떨립니다.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돈을 내고 나갑니다. 정수는 의자에 주저앉습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숨쉬기가 힘듭니다. 며칠이 흘러도 정수는 정상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밥을 먹지 않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합니다. 계속 지훈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환하게 웃던 모습, 걱정스럽게 물어보던 모습, 행복해 보이던 모습. 복자가 매일 찾아와 걱정합니다. 정순아, 이러다 죽겠어. 제발 밥 좀 먹어. 강제로 음식을 입에 넣어주지만 정수는 삼키지 못합니다. 못 먹겠어. 복자는 답답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야? 나한테 말해봐. 일주일째 되는 날 복자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따집니다. 정순아, 결혼식 이후로 왜 이래? 거기서 무슨 일 있었어? 정수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복자는 정순의 어깨를 흔듭니다. 말해.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지 모르잖아. 정수는 마침내 입을 엽니다. 복자야. 떨리는 목소리. 나 딸을 봤어. 복자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딸? 무슨 딸? 내가 30년 전에 보낸 내 딸. 복자의 얼굴이 굳습니다. 정순의 과거를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자세히는 몰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정수는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털어놓습니다. 30년 전 이야기, 가난했던 시절, 병든 남편, 갓 태어난 아기, 그리고 입양. 남편이 폐렴으로 쓰러졌어. 일을 못했고 돈이 없었어. 나는 임신한 몸으로 남의 집 청소를 했는데도 빚만 늘어갔어. 아기를 낳고 나서 병원비를 낼 수가 없었어. 정수는 흐느낍니다. 사회복지사가 왔어. 입양을 권했어. 처음에는 절대 안 된다고 버텼는데 아기가 아파서 신생아실에 입원하고 치료비가 1,000만 원이 넘는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무너졌어. 복자는 정순을 안아줍니다. 남편한테 물어봤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남편은 울면서 말했어. 우리가 키우면 아기가 굶어 죽을 거라고. 차라리 좋은 집에 보내는 게 낫다고. 정순의 목소리가 잠깁니다. 마지막으로 아기를 안았어. 손목에 내 은팔찌를 채워줬어. 꼭 찾으러 올 거라고. 기다리라고. 그리고 입양 담당자한테 건넸어. 정수는 손목에 팔찌를 만집니다. 남편은 그 일주일 뒤에 세상을 떠났어. 딸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복자는 눈물을 흘립니다. 정순아,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정수는 계속합니다. 30년 동안 찾으려고 했어. 입양기관에 연락도 해봤는데 개인정보라서 알려줄 수 없대. 그냥 포기하고 살았어. 그런데 결혼식에서 봤어. 신부가 내 딸이었어. 얼굴이 똑같았어. 내 젊은 시절이랑. 그리고 손목에 흉터가 있었어. 팔찌 차던 자리에. 복자는 입을 막습니다. 그럼 복자 아들 결혼식의 신부가. 정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한지훈, 내 딸. 복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운명이야. 정수는 웁니다. 나, 어떻게, 갈 수가 없어. 저 애는 이미 좋은 엄마가 있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내가 나타나면 다 망가질 거야. 복자는 정순의 손을 잡습니다. 아니야. 가야 해. 이제라도 가서 말해야 해. 너도 지훈이 엄마잖아. 정수는 고개를 젓습니다.
안 돼. 저의 양어머니. 얼마나 정성껏 키웠겠어. 내가 나타나면 그분도 힘들어질 거야. 그래도 복자가 목소리를 높입니다. 정순아, 넌 30년 동안 그리워하며 살았잖아. 이제 찾았는데 그냥 포기할 거야? 정수는 눈물을 닦습니다. 난 멀리서라도 보기만 하면 돼.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복자는 답답하지만 더 이상 강요하지 않습니다. 정순의 결심이 얼마나 단단한지 알기 때문입니다. 알았어. 내 뜻대로 해. 하지만 후회하지는 마. 정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날 밤 정수는 결혼식 날 받았던 팜플렛을 꺼냅니다. 신랑 신부 소개. 거기에 지훈의 직장이 적혀 있습니다. 대기업 홍보팀 팀장. 정수는 그 주소를 메모합니다. 다음 날 새벽 정수는 일찍 일어나 지하철을 탑니다. 강남으로 향합니다. 지훈의 회사 건물 앞. 출근 시간이 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빌딩으로 들어갑니다. 정수는 한쪽 구석에서 지켜봅니다. 마침내 지훈이 나타납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정수는 숨을 죽이고 바라봅니다. 지훈은 빌딩으로 들어가고 정수는 그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이후 정수는 매일 아침 그곳에 갑니다.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지하철을 타고 빌딩 앞에서 지훈을 기다립니다. 지훈이 출근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살아있다. 건강하다. 행복해 보인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정수는 특이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지훈이 빌딩 앞 화단에 앉아 있습니다. 얼굴이 창백합니다. 그리고 토합니다. 정수는 놀라 달려갑니다. 괜찮아요? 지훈은 고개를 들어 정순을 봅니다. 아, 할머니. 결혼식 때 정수는 당황합니다. 지훈이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니. 응, 맞아. 괜찮아? 지훈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임신 초기 입덧이에요. 요즘 너무 심해서. 정수는 가슴이 뛰어댑니다. 임신. 딸이 엄마가 되는 것입니다. 물 좀 마셔봐. 정수는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 건넵니다. 지훈은 감사하며 물을 마십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아무것도 못 먹겠어요. 정수는 지훈의 등을 토닥입니다. 괜찮아질 거야. 조금만 참아. 지훈은 정순을 보며 묘한 느낌을 받습니다. 할머니, 혹시 여기 근처 사세요? 정수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 그냥 지나가다가. 지훈은 의아해하지만 더 묻지 않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정수는 지훈이 일어서도록 도와줍니다. 조심해서 들어가.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빌딩으로 들어갑니다. 정수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지켜봅니다. 딸, 임신한 딸, 곧 엄마가 될 딸. 그날 밤 정수는 결심합니다. 딸을 위해 무언가 해주고 싶습니다. 비록 정체를 밝힐 수는 없지만 최소한 건강은 챙겨줄 수 있습니다. 정수는 부엌으로 가서 반찬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임산부에게 좋은 음식들,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콩조림. 정성을 다해 만듭니다. 간을 여러 번 맞추고 예쁘게 담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빌딩으로 갑니다. 경비실에 반찬 꾸러미를 맡깁니다. 한지훈 팀장님께 전해주세요. 이름은 안 남겨도 돼요. 경비원이 의아해합니다. 누구시라고 전해드릴까요? 그냥 아는 사람이요. 정수는 서둘러 빌딩을 빠져나옵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처음으로 딸에게 뭔가를 해준 기분. 비록 이름을 밝히지 못했지만 마음만은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정수는 반찬을 만들어 경비실에 맡깁니다.
이름 없는 선물, 정체를 알 수 없는 호의. 지우는 매일 반찬을 받으며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누가 이러시는 거지? 경비원에게 물어도 모른다고만 합니다. 지우는 반찬을 먹어봅니다. 순간 눈물이 핑 돕니다. 왜일까요? 이 맛이 낯설지 않습니다. 어디선가 먹어본 듯한 느낌. 하지만 분명 처음 먹는 맛입니다. 양어머니 해숙은 요리를 잘 못해서 외식을 주로 했기 때문에 집밥을 자주 먹지 못했습니다. 이상해.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지우는 반찬을 먹으며 계속 웁니다. 임신 때문에 감정이 예민해진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지우는 알 수 없지만 이 반찬을 먹으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지우는 일부러 일찍 출근합니다. 반찬을 가져다 주는 사람을 직접 만나보기 위해서입니다. 새벽 6시 로비에서 기다립니다. 경비원도 아직 교대 시간 전이라 졸고 있습니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옵니다. 보자기를 든 중년 여성, 정순입니다. 정순은 경비실로 가려다 지훈을 발견하고 얼어붙습니다. 지훈이 다가옵니다. 할머니, 혹시 저한테 반찬 가져다 주시는 분이세요? 정순은 뒷걸음질 칩니다. 아, 그게... 지훈은 정순의 손을 잡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덕분에 잘 먹고 있어요. 그런데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저 할머니를 잘 모르는데. 정순의 입술이 떨립니다. 진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내 엄마야. 30년 전에 널 보냈지만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 매일 너를 그리워하며 살았어. 하지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너가 내 딸 같아서. 지훈의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딸 같다고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임신한 거 보니까 마음이 쓰여서 엄마 없는 것 같더라. 사실 지훈에게는 양어머니 해숙이 있지만 정수는 그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엄마는 있어요. 지훈이 웃으며 말합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챙겨주시니까 기분이 이상해요. 처음 느끼는 감정인데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정수는 지훈의 손을 꽉 잡습니다. 따뜻한 체온, 살아있는 딸의 체온. 두 사람은 로비 벤치에 나란히 앉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합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옵니다. 지훈은 정순에게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할머니는 뭐 하세요? 시장에서 반찬 가게 해. 혼자 사세요? 응. 자식은 없으세요? 그 질문에 정순의 목이 맵니다. 없어. 있었는데. 잃어버렸어. 지우는 정순의 손을 쓰다듬습니다. 할머니도 힘든 사연이 있으시군요. 정순은 눈물을 참습니다. 그래. 힘들었지. 그 순간 로비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옵니다. 우아한 차림의 중년 여성, 최혜숙입니다. 그녀는 딸의 출근길에 깜짝 방문한 것입니다. 임신한 딸이 걱정되어서. 혜숙은 지훈을 발견하고 다가오다가 옆에 앉은 정순을 봅니다. 시간이 멈춥니다. 혜숙과 정순의 시선이 부딪힙니다. 혜숙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저 여자가 지훈의 친어머니라는 것을. 결혼식 때 화장실에서 부딪혔던 여자. 지훈과 똑같이 생긴 여자. 혜숙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정순도 얼어붙습니다. 지훈만 상황을 모릅니다. 엄마, 왜 여기 와? 혜숙은 애써 미소를 짓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아침 사주려고. 같이 먹으러 가자. 지훈이 정순을 소개합니다. 엄마, 이 할머니가 저한테 매일 반찬 가져다 주신 분이에요. 혜숙은 정순을 차갑게 쳐다봅니다. 그러셨군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만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챙길 테니까요.
정수는 해숙의 눈빛을 읽습니다.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라는 무언의 경고. 정수는 고개를 숙입니다. 예. 그럼. 지우는 아쉬워합니다. 할머니, 다음에 또 봬요. 시장 주소 알려주세요. 제가 찾아갈게요. 하지만 해숙이 지훈의 팔을 잡고 일으킵니다. 지훈아, 빨리 가자. 시간 없어. 지훈은 의아해하지만 어머니를 따라갑니다. 할머니, 안녕히 가세요. 정수는 손을 흔들어 보냅니다. 두 사람이 사라지자 정수는 벤치에 주저앉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집니다. 해숙의 표정이 계속 떠오릅니다. 경계하는 눈빛, 위협을 느끼는 표정. 정수는 압니다. 이제부터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것을. 밖으로 나와 정수는 빌딩을 올려다봅니다. 저 안 어딘가에 딸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양어머니의 영역. 정순이 침범해서는 안 되는 영역. 정수는 발길을 돌립니다. 시장으로 돌아오는 길, 정수는 결심합니다. 포기해야 한다고. 지훈에게는 이미 어머니가 있고 행복한 삶이 있습니다. 정순이 나타나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입니다. 차라리 멀리서 지켜보는 것이 낫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찢어질 듯 아픕니다. 30년 만에 찾은 딸을 다시 놓아주어야 한다는 현실. 정수는 가게 앞에 서서 한참을 울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지나가며 쳐다보지만 정수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복자가 달려옵니다. 정수나, 왜 울어? 정수는 복자를 안고 흐느낍니다. 복자야, 나 포기해야 할 것 같아. 저의 양엄마를 봤는데 날 경계하더라. 당연한 거야. 저 애는 그분이 키운 거니까. 복자는 정순의 등을 토닥입니다. 정순아, 넌 잘못한 게 없어. 그때 어쩔 수 없었잖아. 알아. 하지만 그게 내 선택이었어.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두 사람은 골목 한 구석에서 한참을 안고 웁니다. 그날 이후 정수는 더 이상 빌딩 앞에 가지 않습니다. 반찬도 보내지 않습니다. 그저 시장에서 가게를 지킬 뿐입니다. 하지만 매일 밤 정수는 지훈을 생각합니다. 건강한지, 입덧은 괜찮은지, 아기는 잘 자라고 있는지, 손목에 은팔찌를 만지며 중얼거립니다. 잘 지내. 엄마는 여기서 널 응원할게. 그리고 잠듭니다. 꿈속에서라도 딸을 만나기를 바라며. 이틀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반찬을 보내지 않기로 한 결심을 지키려 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지훈에게 갑니다. 가게에서 시금치를 다듬다가도 멸치를 볶다가도 지훈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입덧으로 힘들어하던 창백한 얼굴. 에이. 정수는 결국 시금치를 집어듭니다. 정성껏 다듬고 데치고 양념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용기에 담습니다.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마지막이야.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새벽같이 일어나 빌딩으로 갑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경비실에 맡기지 않습니다. 대신 로비 구석 벤치 위에 조용히 놓습니다. 쪽지도 없이. 그리고 서둘러 나옵니다. 뒤돌아보지 않으려 하지만 결국 돌아봅니다. 작은 보자기 꾸러미가 벤치 위에 놓여 있습니다. 출근 시간이 되자 지훈이 나타납니다. 정수는 멀리서 지켜봅니다. 지훈은 벤치 옆을 지나가다 꾸러미를 발견합니다. 주변을 둘러보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어봅니다. 시금치나물과 작은 쪽지. 쪽지에는 한 줄만 적혀 있습니다. 건강하게 지내세요. 지우는 쪽지를 보며 미소 짓습니다. 그 할머니인가 봅니다. 여전히 자신을 챙겨주는 할머니. 지우는 꾸러미를 소중히 안고 빌딩으로 들어갑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보고 안도합니다. 받았습니다. 딸이 자신의 마음을 받았습니다.
정수는 발걸음이 가벼워집니다. 시장으로 돌아가는 길이 행복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도 정수는 반찬을 만듭니다. 마지막이라던 약속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콩조림, 멸치볶음, 무생채. 매일 다른 반찬을 만들어 같은 장소에 놓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지훈이 받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갑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지훈은 더 일찍 출근합니다. 꾸러미를 놓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입니다. 새벽 5시 30분. 로비는 아직 어둡습니다. 지훈은 구석 기둥 뒤에 숨어 기다립니다. 6시가 되자 문이 열립니다. 익숙한 뒷모습, 정순입니다. 정순은 조심스럽게 벤치로 다가가 꾸러미를 놓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려는 순간 지훈이 나타납니다. 할머니, 정수는 깜짝 놀라 꾸러미를 떨어뜨릴 뻔합니다. 지훈이 달려와 정순의 손을 잡습니다. 할머니, 역시 할머니셨어요. 제가 엄마한테 받지 말라는 얘기 들었는데 왜 계속 오시는 거예요? 정수는 말문이 막힙니다. 지훈은 정순의 손을 꽉 잡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궁금해요.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저를 딸 같다고 하셨는데 진짜 딸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그 애는 내가 잃어버렸어. 30년 전에. 지훈은 정순을 벤치에 앉힙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정순은 망설입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대신 일부만 말합니다. 가난했어. 아기를 키울 수가 없었어. 그래서 보냈어. 좋은 집으로. 지훈의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입양을 보내신 거군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지훈은 정순의 손을 쓰다듬습니다. 힘드셨겠어요. 얼마나 가슴 아프셨을까. 정수는 흐느낍니다. 매일 생각했어. 잘 먹고 있을까? 건강할까? 행복할까? 그래서 저를 챙겨주시는 거예요? 제가 할머니 딸을 닮아서? 지훈이 묻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닮은 게 아니라 바로 그 딸입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습니다. 지훈은 정순을 안아줍니다. 할머니 딸도 분명 잘 살고 있을 거예요. 할머니의 선택 덕분에 좋은 곳에서 행복하게 자랐을 거예요. 정수는 지훈의 품에서 웁니다. 딸의 품. 30년 만에 느끼는 딸의 체온. 둘이 안고 있는데 로비 문이 열립니다. 해숙입니다. 그녀는 며칠 전부터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훈이 매일 반찬을 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혹시나 싶어 아침 일찍 온 것입니다. 해숙은 두 사람이 안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성큼성큼 다가갑니다. 지훈아. 차가운 목소리. 두 사람이 놀라 떨어집니다. 지훈이 당황합니다. 엄마. 이게. 해숙은 정순을 노려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지훈이한테 가까이 오지 말라고. 지훈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할머니는 그냥 반찬 가져다 주신 것뿐인데. 지훈아, 엄마 말 들어. 이 할머니한테 가까이 가지 마. 해숙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지훈은 처음 보는 어머니의 모습에 놀랍니다. 왜? 할머니가 뭘 잘못했는데? 해숙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진실을 말하면 모든 게 무너질 것입니다. 대신 거짓말을 합니다. 이 할머니가 우리한테 돈을 요구한 적이 있어. 계속 도와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거절했더니 이렇게 너한테 접근하는 거야. 정순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지훈은 정순을 봅니다. 할머니, 그게 사실이에요? 정순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나는
하지만 해숙이 가로막습니다. 지윤아, 임신 중인데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가자. 해숙이 지윤의 팔을 잡아 끕니다. 지윤은 뒤를 돌아봅니다. 정수는 그 자리에 서서 눈물만 흘립니다. 지윤은 혼란스럽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사람 같지 않은데. 하지만 어머니의 말이 거짓일 리 없습니다. 차 안에서 지윤이 따집니다. 엄마, 정말이야? 할머니가 돈을 요구했어? 해숙은 핸들을 꽉 잡습니다. 그래. 미안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내가 스트레스 받을까봐 숨겼어. 지우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믿고 싶지 않지만 어머니의 말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알았어. 이제 할머니한테 가지 않을게. 해숙은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아픕니다. 거짓말을 했다는 죄책감. 정수는 로비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꾸러미가 벤치 위에 그대로 있습니다. 아무도 가져가지 않은 반찬. 정수는 그것을 집어듭니다. 30년 동안 주지 못했던 사랑. 이제는 영영 줄 수 없게 된 사랑. 시장으로 돌아오는 길, 정수는 멍하니 걷습니다.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가게 앞에 도착했지만 문을 열 기력이 없습니다. 그냥 셔터 앞에 주저앉습니다. 복자가 발견합니다. 정순아, 왜 여기 앉아 있어? 정수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복자는 정순을 일으켜 세웁니다. 무슨 일 있었어? 얼굴이 왜 그래? 정수는 복자에게 기댑니다. 복자야, 나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 지훈이 양엄마가 거짓말을 했어. 내가 돈을 요구했다고. 지훈이가 날 오해하게 됐어. 복자는 분노합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정수는 복자의 팔을 잡습니다. 괜찮아. 이해해. 그분도 무서운 거야. 딸을 빼앗길까봐. 복자는 억울해합니다. 그래도 그렇지. 거짓말까지 하다니. 내가 잘못한 거야. 정수는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욕심을 부렸어. 딸을 포기했으면서 이제 와서 다시 가까워지려고 했으니까. 복자는 정순을 안아줍니다. 너 잘못 아니야. 며칠이 흐릅니다. 정수는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가게 문도 제대로 열지 않습니다. 손님이 와도 제대로 응대하지 못합니다. 밥도 먹지 않습니다. 복자가 억지로 먹이려 하지만 넘기지 못합니다. 정순아, 이러다 죽겠어. 복자가 소리칩니다. 하지만 정수는 반응이 없습니다. 그저 멍하니 벽만 바라볼 뿐입니다. 복자는 걱정이 됩니다. 이대로 두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습니다. 한편 지훈도 이상합니다. 며칠 동안 할머니 생각이 계속 납니다. 그 따뜻한 눈빛, 정성스러운 반찬, 진심 어린 목소리. 정말 돈 때문에 접근한 사람일까요?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도 자꾸 할머니가 떠오릅니다. 입덧이 심해도 할머니 반찬은 잘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 맛이 그립습니다. 그 마음이 그립습니다. 지우는 혼란스럽습니다. 점심시간에 지우는 어머니에게 전화합니다. 엄마, 정말 할머니가 돈을 요구했어? 해숙은 당황합니다. 왜 또 그 얘기를 해? 그냥 뭔가 이상해서. 할머니는 그런 사람 같지 않았거든. 해숙은 거짓말을 이어갑니다. 지훈아, 사람은 겉모습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 엄마를 믿어. 지훈은 한숨을 쉽니다. 알았어. 하지만 마음속 의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은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나 요즘 이상한 꿈을 자꾸 꿔. 무슨 꿈? 낯선 할머니가 나오는데 나를 안고 우는 꿈. 남편은 지훈의 어깨를 감싸줍니다. 임신하면 이상한 꿈 많이 꾼대. 걱정하지 마.
하지만 지우는 그 꿈이 단순한 꿈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나 생생합니다. 할머니의 체온, 할머니의 눈물, 할머니의 속삭임.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지우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돕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출근길에 우연히 통인시장을 지나갑니다. 남편이 새로운 길로 가자고 해서입니다. 시장을 걷다가 정순네 반찬가게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옵니다. 정순, 그 할머니의 이름입니다. 지우는 가게 앞에 섭니다. 셔터가 내려져 있습니다. 영업 중이 아닌가 봅니다. 옆 가게 아주머니가 나옵니다. 복자입니다. 손님, 정순이네는 오늘 쉬어요. 아, 혹시 정순 할머니 아세요? 지훈이 묻습니다. 복자는 지훈을 유심히 봅니다. 어디선가 본 얼굴. 누구세요? 저 할머니한테 반찬 받았던 사람이에요. 복자의 눈이 커집니다. 결혼식에서 봤던 신부. 정순의 딸. 아, 당신이. 지우는 복자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며칠째 반찬을 안 가져오셔서 걱정됐어요. 복자는 망설입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건 정순이 결정할 일입니다. 할머니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 병원 다니고 계세요.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지훈을 안심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요? 심각한 거예요? 지훈이 걱정스러워합니다. 복자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곧 나아질 거예요. 지훈은 가방에서 명함을 꺼냅니다. 혹시 할머니 좀 나아지시면 연락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제가 찾아뵙고 싶어요. 복자는 명함을 받습니다. 한지훈, 대기업 홍보팀장. 복자는 명함을 꼭 줍니다. 알겠습니다. 지훈은 인사하고 떠납니다. 복자는 명함을 보며 생각합니다. 정순에게 보여줘야 할까요? 복자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고 정순의 집으로 향합니다. 좁은 골목, 낡은 건물, 2층 원룸. 문을 두드립니다. 정순아, 나야. 문 열어. 안에서 인기척이 없습니다. 복자는 계속 두드립니다. 정순아. 마침내 문이 열립니다. 정순이 나타나지만 완전히 망가진 모습입니다. 머리는 산발, 얼굴은 창백, 눈은 충혈. 복자는 놀랍니다. 세상에. 정순아, 너 이게 뭐야? 정순은 대답하지 않고 다시 안으로 들어갑니다. 복자가 뒤따라 들어갑니다. 방 안은 엉망입니다. 빨래가 쌓여 있고 설거지가 안 된 그릇들이 싱크대에 가득합니다. 복자는 창문을 열어 환기시킵니다. 정순아, 일어나. 씻어야지. 복자가 정순을 일으킵니다. 정순은 거부합니다. 그냥 놔둬. 이대로 죽을래. 복자는 화가 납니다. 무슨 소리야? 정신 차려. 복자는 강제로 정순을 욕실로 데려갑니다. 샤워를 시키고 깨끗한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부엌에서 간단한 죽을 끓입니다. 정순의 입에 숟가락을 떠넣습니다. 먹어. 안 먹으면 정말 죽어. 정순은 억지로 삼킵니다. 복자는 계속 먹입니다. 한 그릇을 다 먹이고 나서 복자는 명함을 꺼냅니다. 정순아, 이거 봐. 정순은 명함을 봅니다. 한지훈. 심장이 뜁니다. 오늘 시장에 왔더라. 내 가게 찾아서. 복자가 말합니다. 정순의 눈이 커집니다. 뭐라고? 너 걱정하더라. 며칠째 반찬을 안 가져와서 무슨 일 있냐고. 정순은 명함을 꽉 쥡니다. 지훈이가 날 찾았어? 복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너 보고 싶어 하더라. 연락해달라고 명함 줬어.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나는 갈 수 없어. 양엄마는 무슨.
복자가 소리칩니다. 정순아, 지훈이는 너를 찾고 있어. 그게 중요한 거야. 가서 진실을 말해.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정수는 고개를 젓습니다. 안 돼. 지훈이가 혼란스러워할 거야. 복자는 답답합니다. 정순아, 진실은 언젠가 밝혀져. 내가 말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알게 돼.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 지금 기회가 있을 때 말해. 정수는 망설입니다. 며칠이 지나도 정수는 결정하지 못합니다. 명함을 보고 또 보지만 전화를 걸지 못합니다. 두렵습니다. 거절당할까봐, 지훈이 자신을 미워할까봐, 모든 게 무너질까봐. 한편 지훈은 할머니의 소식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혹시 정말 심각하게 아픈 걸까요? 지훈은 걱정이 됩니다. 다시 시장에 가볼까 생각합니다. 어느 날 저녁 지훈은 퇴근길에 통인시장으로 향합니다. 남편에게 잠깐 볼 일이 있다고 하고 혼자 갑니다. 시장 골목을 걷습니다. 정순네 반찬가게 앞에 도착합니다. 이번에는 셔터가 열려 있습니다. 안을 들여다봅니다. 정순이 혼자 반찬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훈은 망설입니다. 들어가야 할까요? 그 순간 정순이 고개를 들어 지훈을 봅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칩니다. 시간이 멈춥니다. 정수는 숨이 막힙니다. 지훈이 여기 있습니다. 자신의 가게 앞에. 지훈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지훈은 가게 안을 둘러봅니다. 좁지만 깨끗합니다. 각종 반찬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할머니가 여기서 일하시는구나. 그래. 정수는 짧게 대답합니다. 지훈은 정순에게 다가갑니다. 할머니, 저 사과하고 싶어요. 엄마 말만 믿고 할머니를 오해했어요. 할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야 했는데. 정수는 놀랍니다. 뭐라고? 지훈은 눈물을 긁습니다. 엄마한테 다시 물어봤어요. 정말 할머니가 돈을 요구했냐고. 엄마가 대답을 회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거짓말이었다는 걸. 정수는 지훈의 손을 잡습니다. 괜찮아. 내 엄마도 힘들었을 거야. 지훈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한테 상처를 준 건 잘못이에요. 정말 죄송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봅니다. 정수는 지훈을 꼭 안고 싶습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지훈이 먼저 말합니다. 할머니, 저 배고파요. 할머니 밥 먹고 싶어요. 정순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그래. 뭐 먹고 싶어? 할머니가 만든 거면 다 좋아요. 정수는 부엌으로 갑니다.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 간단한 식사를 준비합니다. 따뜻한 밥, 된장찌개, 김치, 나물 반찬. 테이블에 앉아 둘이서 식사를 합니다. 지훈은 한 숟가락 먹고 눈을 감습니다.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 눈물이 흐릅니다. 정수는 당황합니다. 왜 울어? 모르겠어요. 그냥 이 맛이 너무 그리웠어요. 어릴 때부터 먹고 싶었던 맛 같아요. 지훈은 계속 웁니다. 정순도 눈물을 흘립니다. 모녀가 함께 밥을 먹으며 웁니다. 식사를 마치고 지훈이 묻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딸은 정말 어떻게 된 거예요? 찾으셨어요? 정수는 망설입니다. 이제 말해야 할까요? 복자의 말이 떠오릅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고. 정수는 입을 엽니다. 지훈아. 떨리는 목소리. 나 할 말이 있어. 지훈은 정순을 똑바로 봅니다. 정수는 손목에 은팔찌를 풉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벗지 않았던 팔찌. 이 팔찌, 내 딸한테 마지막으로 채워준 거야.
30년 전에 정수는 팔찌를 지훈에게 보여줍니다. 지훈은 팔찌를 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목을 만집니다. 어렸을 때부터 있던 흉터, 이거, 이 팔찌, 지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정수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합니다. 지훈아,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30년 동안 찾았어. 그런데 너를 봤을 때 너무 행복해 보여서 차마 나타날 수가 없었어. 지훈은 얼어붙습니다. 할머니가 제 친엄마라고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지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거짓말, 거짓말이죠? 정수는 지훈의 손을 잡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가난해서, 아팠어서, 너를 제대로 키울 수 없었어. 그래서 보냈어. 좋은 집으로, 너를 살리기 위해서. 지훈은 손을 떨칩니다. 왜 이제 와서 말하는 거예요? 왜 30년 동안 찾지 않았어요? 찾았어. 정순이 소리칩니다. 매일 찾았어. 입양기관에 연락하고 너를 닮은 아이들을 볼 때마다 쫓아갔어. 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 지우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럼 결혼식 때, 그때부터 알았어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너를 보는 순간 알았어. 내 딸이라는 걸. 지우는 주저앉습니다. 엄마는, 해숙 엄마는 아세요? 알아. 정순이 말합니다. 그분도 나를 봤어. 그래서 두려워했던 거야. 너를 빼앗길까봐. 지우는 머리를 감싸줍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나한테 엄마가 둘이라고? 정수는 지훈을 안으려 하지만 지훈은 일어납니다. 죄송해요. 저 지금 혼란스러워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천천히 생각해. 지훈은 가게를 나갑니다. 비틀거리며 골목을 걷습니다. 정수는 그 뒷모습을 보며 무너집니다. 결국 말해버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정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옵니다. 복자가 달려옵니다. 정순아, 무슨 일이야? 정수는 복자를 보며 말합니다. 말했어. 진실을. 이제 다 끝났어. 복자는 정순을 안아줍니다.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지우는 비틀거리며 시장 골목을 빠져나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향합니다.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정순 할머니가 친엄마라니. 30년 동안 몰랐던 진실. 어머니 해숙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니. 집에 도착하니 해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훈아, 어디 갔었어? 전화도 안 받고. 지훈은 해숙을 똑바로 봅니다. 엄마, 나 오늘 정순 할머니 만났어. 해숙의 얼굴이 굳습니다. 뭐라고? 지훈은 소파에 앉습니다. 정순 할머니가 내 친엄마라고 하던데 엄마는 알고 있었어? 해숙은 말문이 막힙니다. 지훈은 계속합니다. 결혼식 때부터 알았지? 그래서 할머니한테 가까이 가지 말라고 했던 거야? 거짓말까지 하면서. 해숙은 무릎을 꿇습니다. 지훈아, 미안해. 왜 말 안 했어? 지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왜 나한테 숨겼어? 나한테는 알 권리가 있었잖아. 해숙은 눈물을 흘립니다. 무서웠어. 너를 잃을까봐. 내가 친엄마한테 가버릴까봐. 지훈은 머리를 감싸줍니다. 엄마,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엄마가 날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그런데 왜 날 믿지 못했어? 해숙은 흐느낍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훈은 방으로 들어갑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누웁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친엄마, 정순,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는 여자, 가난했던 여자,
하지만 자신을 버린 게 아니라 살리려고 보낸 여자. 양엄마. 해숙. 자신을 금지옥엽으로 키운 여자. 부족한 게 없게 해준 여자. 하지만 진실을 숨긴 여자. 지우는 두 어머니 사이에서 혼란스럽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출근하지 않습니다. 회사에 병가를 냅니다. 침대에 누워 하루 종일 생각합니다. 남편이 걱정합니다. 여보, 괜찮아? 병원 가볼까? 아니, 그냥 좀 쉬고 싶어. 사흘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결정하지 못합니다. 해숙은 매일 문 앞에서 사과합니다. 지우나, 엄마 미안해. 문 열어줘. 하지만 지우는 문을 열지 않습니다. 정순도 시장에서 초조하게 기다립니다. 지훈에게서 연락이 올까요? 아니면 영영 만나지 못하게 될까요? 복자가 위로합니다. 시간을 줘. 지훈이도 충격이 컸을 거야. 일주일째 되는 날 지훈은 마침내 방에서 나옵니다. 해숙이 거실 소파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자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우는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여전히 사랑스럽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엄마입니다. 지우는 담요를 가져와 해숙에게 덮어줍니다. 해숙이 눈을 뜹니다. 지우나, 엄마, 일어나. 이야기하자.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습니다. 해숙이 먼저 말합니다. 지우나,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지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아. 엄마가 왜 그랬는지 이해해. 하지만 엄마, 나는 엄마를 떠나지 않아. 엄마가 날 키웠잖아. 엄마가 내 진짜 엄마야. 해숙은 눈물을 흘립니다. 정말? 응. 하지만 정순 할머니도, 친엄마도 만나고 싶어. 그분도 나를 사랑했다는 걸 알았거든. 30년 동안 찾았다고 했어. 그 마음을 외면할 수가 없어. 지훈의 말에 해숙은 고개를 숙입니다. 엄마, 나한테 엄마가 둘이면 안 돼? 지훈이 묻습니다. 해숙은 놀랍니다. 뭐? 친엄마도 엄마고 양엄마도 엄마야. 둘 다 날 사랑하잖아. 나도 둘 다 사랑해. 같이 지낼 수는 없을까? 해숙은 망설입니다. 정순과 함께?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지훈의 간절한 눈빛을 보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게 가능할까? 지훈은 해숙의 손을 잡습니다. 해보자. 엄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뱃속 아기를 위해서. 해숙은 한참을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았어. 한번 만나볼게. 지훈은 해숙을 안아줍니다. 고마워, 엄마. 사랑해. 해숙도 지훈을 꽉 안습니다. 나도 사랑해. 그날 저녁 지훈은 정순에게 전화합니다. 정순은 전화벨 소리에 놀라 떨리는 손으로 받습니다. 여보세요? 할머니. 아니, 엄마. 저예요, 지훈이에요.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지훈아, 엄마 만날 수 있을까요? 해숙 엄마랑 같이요. 정순은 놀랍니다. 해숙 씨도? 네. 엄마들이 만나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날 저녁 세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납니다. 정수는 일찍 도착해 손을 비벼 닦습니다. 긴장됩니다. 문이 열리고 지훈이 해숙과 함께 들어옵니다. 정수는 일어나 인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세 사람은 테이블에 앉습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지훈이 먼저 입을 엽니다. 두 엄마, 저 때문에 힘드셨죠? 정순과 해숙이 동시에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아니에요. 지훈은 두 어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저는 두 분 다 제 엄마예요. 친엄마는 날 낳아주셨고 양엄마는 날 키워주셨어요. 둘 다 저한테 소중해요. 그러니까 싸우지 마세요. 해숙이 정순을 봅니다. 정순 씨,
미안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정수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갑자기 나타나서 혜숙 씨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지훈이를 정말 잘 키워주셨어요. 정순이 말합니다. 제가 해주지 못한 모든 걸 해주셨어요. 감사해요. 혜숙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정순 씨가 낳아주셔서 제가 엄마가 될 수 있었어요. 감사한 건 저예요. 두 여인은 서로를 바라봅니다. 한때는 경쟁자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같은 마음을 가진 어머니들입니다. 딸을 사랑하는 마음. 그 하나로 연결된 두 사람. 지훈이 제안합니다. 저 다음 주에 병원 가는데 두 엄마 같이 가실래요? 아기 초음파 보러요. 정순과 혜숙이 동시에 대답합니다. 그래, 그럴게. 일주일 후 세 사람은 산부인과에 함께 갑니다.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간호사가 이상하게 봅니다. 보호자가 두 분이세요? 지훈이 환하게 웃습니다. 네, 제 엄마 둘이에요. 진료실에 들어가 초음파를 봅니다. 화면에 아기가 보입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축하합니다. 정순과 혜숙은 화면을 보며 감동합니다. 우리 손주. 동시에 말하고 서로를 보며 웃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세 사람은 식당으로 갑니다. 지훈이 좋아하는 파스타집.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정수는 혜숙에게 묻습니다. 지훈이 어렸을 때 어땠어요? 혜숙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정말 착했어요. 한 번도 떼를 쓴 적이 없어요. 공부도 잘하고. 정수는 흐뭇하게 듣습니다. 자신이 보지 못한 지훈의 시간들. 정순도 이야기합니다. 지훈이를 마지막으로 안았을 때 정말 작고 따뜻했어요. 손목에 팔찌를 채워주면서 꼭 찾으러 오겠다고 약속했어요. 혜숙은 정순의 손을 잡아줍니다. 이제 찾으셨잖아요.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시간입니다. 정순이 말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혜숙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요. 자주 봐요. 지우는 두 어머니를 차례로 안아줍니다. 두 엄마 사랑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혜숙이 지훈에게 말합니다. 지훈아, 정순 씨 좋은 분이시더라. 지훈은 웃습니다. 그죠? 엄마도 좋은 분이고. 혜숙은 지훈의 손을 잡습니다. 우리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정순도 시장으로 돌아가며 생각합니다. 혜숙은 생각보다 따뜻한 사람입니다. 지훈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느껴집니다. 정수는 안심합니다. 딸이 좋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것이 복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어? 정수는 환하게 웃습니다. 잘 됐어. 우리 셋이 같이 만났어. 혜숙 씨도 좋은 분이더라. 복자는 정순을 안아줍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그날 밤 정수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듭니다. 악몽 대신 좋은 꿈을 꿉니다. 지훈과 함께 웃는 꿈, 혜숙과 손을 잡고 있는 꿈, 그리고 아기를 안고 있는 꿈. 정수는 꿈속에서 행복하게 웃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정순, 혜숙, 지훈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혜숙은 정순의 시장 가게를 방문하고 정순은 혜숙의 집에 초대받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훈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하기로 합니다. 정순은 반찬을 준비해 가고 혜숙은 메인 요리를 준비합니다. 지훈은 테이블을 세팅합니다. 지훈의 남편도 처음으로 정순을 만납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남편이 공손히 인사합니다. 정수는 당황합니다. 어머님이라니. 나는 그냥. 혜숙이 웃으며 말합니다. 어머님 맞으시잖아요. 지훈이 친엄마시니까.
식탁에 앉아 식사를 시작합니다. 정순의 반찬과 해숙의 요리가 조화롭게 어우러집니다. 남편이 감탄합니다. 우와, 정말 맛있네요. 저희 집 밥상이 최고예요. 모두가 웃습니다. 식사 중에 지훈이 배를 만집니다. 이제 배가 제법 불러왔습니다. 정순과 해숙이 동시에 묻습니다. 괜찮아? 지훈은 웃으며 대답합니다. 응, 아기가 움직여요. 정순이 조심스럽게 손을 뻗습니다. 만져봐도 돼? 지훈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정순의 손이 지훈의 배에 닿습니다. 아기가 발로 찹니다. 정순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움직여. 우리 손주가. 해숙도 손을 올립니다. 나도 느껴봐도 돼? 당연하죠, 엄마. 해숙의 손도 배에 닿습니다. 두 할머니의 손이 나란히 손주를 느낍니다. 지우는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합니다. 식사 후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남편이 묻습니다. 어머님들 출산 때 같이 계실 거죠? 정순과 해숙이 서로를 봅니다. 해숙이 먼저 말합니다. 저야 당연히 있어야죠. 정순은 망설입니다. 나는 괜찮을까? 지훈이 정순의 손을 잡습니다. 엄마 꼭 있어줘야 해요. 두 엄마 없이는 아기를 낳을 수 없어요. 정순은 감격스러워합니다. 정말 내가 있어도 돼? 해숙이 말합니다. 당연하죠. 우리 함께 손주를 맞이해야죠. 정순과 해숙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짓습니다. 한때는 경쟁자였지만 이제는 동지입니다. 그날 밤 헤어지며 정순이 해숙에게 말합니다. 해숙 씨, 정말 감사해요. 날 받아주셔서. 해숙은 정순을 안아줍니다. 정순 씨, 우리 이제 가족이에요. 지훈이를 함께 돌보는 가족. 며칠 후 지훈은 정순을 시장 가게로 부릅니다. 엄마, 오늘 시간 있어요? 응, 왜? 그냥 같이 있고 싶어서요. 정순은 기쁩니다. 딸이 자신과 시간을 보내고 싶다니. 가게 뒤편 작은 공간에서 둘이 앉아 차를 마십니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엄마, 그때 얘기 들려주실 수 있어요? 나를 보냈을 때 얘기. 정수는 잠시 망설이지만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고 싶어? 응.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고 싶어요. 정수는 깊은 숨을 쉬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30년 전이었어. 너희 아빠, 내 남편은 폐렴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어. 돈이 없었어. 나는 임신한 몸으로 남의 집 청소를 했는데도 빚만 늘어갔어. 정순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너를 낳고 나서 병원비를 낼 수가 없었어. 사회복지사가 왔어. 입양을 권했어. 처음에는 절대 안 된다고 버텼는데 너가 황달로 신생아실에 입원하고 치료비가 1,000만 원이 넘는다고 했을 때 무너졌어. 지우는 정순의 손을 꽉 잡습니다. 정순은 계속합니다. 남편한테 물어봤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남편은 울면서 말했어. 우리가 키우면 아기가 굶어 죽을 거라고. 좋은 집에 보내는 게 낫다고. 마지막으로 너를 안았어. 너무 작고 따뜻했어. 손목에 내 은팔찌를 채워줬어. 꼭 찾으러 올 거라고. 기다리라고. 그리고 입양 담당자한테 건넸어. 정수는 흐느낍니다. 지훈도 눈물을 흘립니다. 엄마, 남편은 그 일주일 뒤에 세상을 떠났어. 너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나는 혼자 남았어. 30년 동안 혼자 살면서 매일 너를 생각했어. 잘 먹고 있을까, 건강할까, 행복할까. 지우는 정순을 꽉 안습니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엄마가 날 버린 게 아니라는 거 알아요. 날 살리려고 최선을 다하신 거잖아요. 정수는 지훈의 품에서 펑펑 웁니다.
3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집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웁니다. 시장 사람들이 지나가며 쳐다보지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모녀의 재회. 30년 만에 포옹. 복자가 멀리서 보며 눈물을 닦습니다. 울음이 잦아들고 지훈이 말합니다. 엄마, 혜숙 엄마 얘기도 해주세요. 엄마는 혜숙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수는 미소를 짓습니다. 좋은 분이야. 너를 정말 잘 키워주셨어. 나보다 훨씬 잘. 아니에요. 지훈이 고개를 젓습니다. 둘 다 똑같이 잘하셨어요. 혜숙 엄마는 나를 키워주셨고 정순 엄마는 날 낳아주셨어요. 둘 다 소중해요. 정수는 지훈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엄마, 아기 이름 정해봤어요? 지훈이 묻습니다. 정수는 놀랍니다. 내가 이름을? 응. 친할머니가 이름 지어주면 좋겠어요. 정수는 생각합니다. 어떤 이름이 좋을까요? 정윤이. 어때? 정순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내 이름에서 한 글자 따서. 지훈의 눈이 반짝입니다. 좋아요. 정윤이. 우리 딸 이름 정윤이. 정수는 행복합니다. 손주의 이름을 지어주다니. 그런데 혜숙 엄마 이름에서도 한 글자 넣으면 어때요? 정혜윤. 두 할머니 이름을 다 넣는 거예요. 지훈의 제안에 정수는 감동합니다. 그게 좋겠다. 정혜윤. 예쁜 이름이네. 그날 저녁 지훈은 혜숙에게 전화합니다. 엄마, 아기 이름 정했어요. 정혜윤. 정순 엄마 이름에서 한 글자, 혜숙 엄마 이름에서 한 글자. 혜숙은 감격스러워합니다. 정말? 고마워, 지훈아. 엄마, 정순 엄마 오늘 만났는데 그분 얘기 들었어요. 얼마나 힘드셨는지. 지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혜숙은 지훈의 마음을 압니다. 많이 울었지? 응. 지훈아, 정순 씨 좋은 분이야.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셔. 엄마도 이제 알았어. 혜숙의 말에 지훈은 눈물을 흘립니다. 엄마 고마워요. 정순 엄마를 이해해줘서. 우리 셋이 함께 정혜윤이를 키우자. 그게 최선일 것 같아. 혜숙의 말에 지훈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그렇게 해요. 우리 셋이 함께. 다음 날 정순과 혜숙은 우연히 백화점에서 마주칩니다. 둘 다 아기용품을 보러 온 것입니다. 어머, 정순 씨, 혜숙 씨도 여기. 두 사람은 함께 아기용품을 구경합니다. 이 옷 예쁘네요. 이 담요도 좋은데? 서로 의견을 나누며 장을 봅니다. 마치 오랜 친구처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며 생각합니다. 저 두 분 사이가 정말 좋아 보이네. 계산을 하는데 정순이 지갑을 꺼냅니다. 혜숙이 말립니다. 제가 낼게요. 아니에요, 제가. 두 사람이 실랑이 하다 결국 반씩 냅니다. 캐셔가 웃으며 말합니다. 손주 두고 싸우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혜숙이 웃으며 답합니다. 손주를 위해 협력하는 거예요. 정순도 웃습니다. 맞아요. 우리 손주는 정말 복 받았어요. 할머니가 둘이니까. 백화점을 나서며 혜숙이 제안합니다. 정순 씨, 차 한잔 하실래요? 좋아요.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갑니다.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정순 씨, 지훈이한테 과거 얘기하셨다면서요? 혜숙이 묻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혜숙은 정순의 손을 잡습니다. 힘드셨죠? 힘들었어요. 하지만 지훈이가 이해해줘서 다행이에요. 정순의 말에 혜숙이 미소 짓습니다. 우리 지훈이 착하죠? 네. 정말 착해요. 혜숙 씨가 잘 키우신 거예요. 아니에요. 정순 씨가 좋은 아이로 낳아주셨잖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칭찬합니다. 경쟁이 아닌 존중, 질투가 아닌 감사. 두 어머니는 서로를 인정합니다. 정순 씨, 출산 때 같이 있어 주실 거죠? 혜숙이 묻습니다. 제가 있어도 될까요? 당연하죠. 우리 함께 손주를 맞이해야죠. 정수는 고맙습니다. 혜숙이 자신을 받아준 것이 해가 지고 두 사람은 헤어집니다. 조심히 가세요, 혜숙 씨. 정순 씨도요. 다음에 또 봐요. 두 사람은 손을 흔들며 작별합니다. 이제는 서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옵니다. 지훈의 배는 많이 불러왔습니다. 정순과 혜숙은 교대로 지훈의 집에 와서 돌봐줍니다. 정순은 영양 가득한 음식을 만들고 혜숙은 출산 준비물을 챙깁니다. 어느 날 새벽 지훈이 진통을 느낍니다. 여보, 아기가 나올 것 같아. 남편이 황급히 두 어머니에게 전화합니다. 어머님들, 지훈이가 진통 시작했어요. 정순과 혜숙은 동시에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병원 로비에서 마주칩니다. 지훈이는? 둘이 동시에 묻습니다. 남편이 나타나 안내합니다. 진통실에 계세요. 진통실로 가는 복도에서 정순과 혜숙은 잠시 멈춥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봅니다.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표정. 혜숙이 먼저 손을 내밉니다. 함께 가요. 정수는 그 손을 잡습니다. 네. 진통실 문을 엽니다. 지훈이 침대에 누워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두 어머니를 보자 지훈의 얼굴에 안도가 번집니다. 엄마, 엄마. 정순과 혜숙은 양쪽에서 지훈의 손을 잡아줍니다. 괜찮아. 우리가 여기 있어. 정순이 말합니다. 힘내. 조금만 더. 혜숙도 격려합니다. 지훈은 두 어머니의 손을 꽉 잡습니다. 진통이 점점 심해집니다. 간호사가 들어옵니다. 곧 분만실로 이동하실 거예요. 의사도 확인합니다. 자궁이 많이 열렸네요. 준비하세요. 지훈은 두려움에 떱니다. 엄마들, 같이 있어줄 거죠? 정순과 혜숙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당연하지. 우리가 곁에 있을게. 분만실로 이동하는 침대. 정순과 혜숙이 양쪽에서 함께 걷습니다. 남편은 뒤에서 따라옵니다. 분만실 문 앞에서 의사가 말합니다. 보호자는 한 분만. 지훈이 소리칩니다. 아니에요. 두 분 다 들어와야 해요. 의사는 난처해하지만 지훈의 간절함에 허락합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히 두 분 다 들어오세요. 분만실 안. 차갑고 밝은 조명. 정순과 혜숙은 가운을 입고 들어갑니다. 지훈은 분만대에 누워 있습니다. 두 어머니가 다가와 양쪽에서 손을 잡아줍니다. 본격적인 진통이 시작됩니다. 지훈은 비명을 지르며 힘을 줍니다. 정수는 지훈의 이마를 닦아주며 속삭입니다.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혜숙은 지훈의 다른 손을 잡고 함께 호흡합니다. 후, 후. 의사가 지시합니다. 이제 힘주세요. 하나, 둘, 셋. 지훈은 온 힘을 다해 힘을 줍니다. 정순과 혜숙도 함께 힘을 줍니다. 마치 세 사람이 함께 아기를 낳는 것처럼. 머리가 보여요. 조금만 더. 의사의 목소리. 지훈은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지르며 마지막 힘을 냅니다. 정순과 혜숙도 눈물을 흘리며 지훈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응애, 응애. 아기의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가득 채웁니다. 시간을 확인하는 간호사. 오전 3시 47분, 여자아이입니다. 의사가 아기를 들어 올립니다. 작고 붉은 생명. 간호사가 재빨리 닦아내고 지훈의 가슴 위에 올려놓습니다. 지훈은 아기를 보는 순간 눈물을 쏟아냅니다. 우리 아가.
정순과 해숙도 아기를 보며 함께 웁니다. 정순은 떨리는 손으로 아기의 손을 만집니다. 안녕, 할머니야. 해숙도 아기의 다른 손을 쓰다듬습니다. 할머니도 여기 있어. 네 사람의 순간. 엄마, 친할머니, 양할머니, 그리고 갓 태어난 아기. 끊어졌던 인연이 다시 이어지고 새로운 생명이 그 인연을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회복실로 옮겨진 후 남편이 들어옵니다. 지훈아, 고생했어. 정말 잘했어. 지훈은 피곤하지만 행복한 미소를 짓습니다. 여보, 우리 딸 봤어? 아기는 신생아실로 갔다가 곧 돌아옵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안고 옵니다. 정혜윤 아기 엄마 찾아요. 지훈이 아기를 받아 안습니다. 정순과 해숙은 지훈 양쪽에 앉아 함께 아기를 봅니다. 정혜윤. 우리 손주 이름 정혜윤. 정순이 중얼거립니다. 해숙도 눈물을 닦습니다. 두 할머니 이름을 다 넣었네. 지훈은 두 어머니를 번갈아 봅니다. 엄마들 고마워요. 덕분에 잘 나았어요. 정순과 해숙은 지훈을 안아줍니다. 우리가 고마워. 잘했어. 정말 잘했어.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웁니다. 30년의 세월을 넘어 다시 만난 가족.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가족이 태어났습니다. 며칠 후 태어나는 날 정순과 해숙은 함께 병원에 옵니다. 지훈을 태우고 집으로 향합니다. 차 안에서 정혜윤이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습니다. 정순과 해숙은 아기를 번갈아 보며 미소 짓습니다. 집에 도착해 지훈을 침대에 눕히고 아기를 아기 침대에 눕힙니다. 정순과 해숙은 부엌에서 산후조리 음식을 준비합니다. 미역국, 호박죽, 각종 반찬들. 두 사람은 주방에서 나란히 요리합니다. 정순이 재료를 손질하면 해숙이 조리합니다. 완벽한 팀워크. 복자가 방문해 그 모습을 보고 놀랍니다. 세상에, 두 분 정말 사이좋으시네. 저녁이 되어 다 같이 식사합니다. 지훈, 남편, 정순, 해숙. 네 사람은 둘러앉아 밥을 먹습니다. 옆 요람에서는 정혜윤이가 잠들어 있습니다. 정순은 이 순간이 꿈만 같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정순이 중얼거립니다. 해숙이 정순의 손을 잡습니다. 저도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가족이에요. 지훈도 두 어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우리 모두 가족이에요. 그날 밤 정순과 해숙은 지훈의 집에서 머물기로 합니다. 산후조리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밤중에 아기가 울면 두 할머니가 교대로 일어나 돌봅니다. 내가 볼게. 아니, 내가. 결국 둘 다 일어나서 함께 아기를 봅니다.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타고 트림을 시킵니다. 완벽한 협력. 아기는 두 할머니의 품에서 다시 잠듭니다. 새벽 두 할머니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잠든 아기를 바라봅니다. 해숙이 조용히 말합니다. 정순 씨, 우리 잘할 수 있을까요? 함께 손주를 키우는 거. 정순은 미소를 짓습니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훈이를 사랑하는 것처럼 정혜윤이도 사랑하면 돼요. 해숙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요. 사랑. 그게 답이네요. 창밖으로 해가 떠오릅니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 새로운 가족의 시작. 정순과 해숙은 손을 맞잡고 아침 햇살을 바라봅니다. 30년의 여정 끝에 만난 두 어머니. 이제는 함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합니다.